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눈부신 아침에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노트 54쪽 과거 수학량 아파이 띠발로마 중에서 A 값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수학량 구할 때는 사고, 무사고시 또는 사고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자, 감귤은 온주 밀감류하고 뒤에 망감류로 나눠졌고, 망감류는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저기 포도, 복숭아 뒤에 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때 보시기로 하고, 감귤 온주 밀감은 일단 무사고시에는 과거 수학량 구할 때 사고가 안 났으니까 조사 수학량이 없죠. 요거 표준 수학량, 평년 수학량 둘 중에 큰 거에 110%. 사고가 나갔으면 조사 수학량이 있을 건데 사고가 나면 피해율이 나올 겁니다. 이 피해율은 둘 중에 작은 것, 즉 얘는 보통 약관 피해율, 업무방어서 용어대로 쓴 거예요. 보통 약관 피해율, 즉 주계약 피해율을 말하고, 얘는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이죠. 동상의 과실손해가 아니라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수학기 참전 비율 두 개를 더한 거. 다만 얘는 100%를 한도로 한다. 그 피해율.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설명돼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딴 식으로 안 하고 요딴 식으로 합니다. 자, 이거 셋 중에 중간값이고 얘하고 동치 같은 개념은 얘하고 같은 개념은 다뤄볼게요. 얘하고 둘 중에 큰 거. 셋 중에 왜? 요 평년 수학량은 항상 제일 크잖아요. 평년 수학량이 50%. 평년 수학량이 1-PL. 어쨌든 얘는 얘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0.5평, 0.5평과 1-P평 둘 중에 큰 것을 과거 수학량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됐고요. 자, 복분자 어디가? 기존에 이제 말이 많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무사고시, 그게 똑같이 그냥 작년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재수생분들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무사고시에. 자, 여기 무사고시의 과거 결과 모지수 A 값이죠. 그때는 과거 그 해, 무사고 난 그 해입니다. 그 해에 평년 결과 모지수와 그 다음에 표준 결과 모지수 둘 중에 큰 거에 110%. 이게 막 이번에 막 복잡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전과 똑같다. 어디가 복분자가 이러니까 어디도 똑같다. 여기 결과 모지수가 결실수로 바뀐다.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자, 사고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사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의 50%, 조점유품만 남아요. 그래서 시험장 결론은 A값, 과거 결과 모지수, AI 값이죠. 그 해당 연도에 조점오평의 큰 거 끝. OD는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용어만 바뀌죠. 가십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결과 모지수가 결실수로 바뀌는 것밖에 없죠. 자, 무사고시는 평결모, 표결모 큰 거에 110%. 그 다음에 사고시에는 똑같이 조점오평, 조사 결실수, 0.5, 평년 결실수 끝. OD 복분자는 공식도 알리바이로 똑같아요. 용어만 다릅니다. 됐죠? 끝. 자, 이번에 확실하게 개정이 된 게 기존에 똑같은 상태에서 만감류가 어디로 왔다? 만감류는 그냥 포도 복숭아하고 딱 달라붙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끝납니다. 만감류는 수학감소 공식도 그렇고 모든 조사도 그렇고 패턴이 똑같이 포도 복숭아에 딱 붙어 다녀요. 다른 것은 조사 시기만 달라요. 포도 복숭아 얘네는 저기 최초 품종 수학 시기, 주품종 수학 시기인데 얘는 만감류는 적과 종교입니다. 마치 사과배 단감 떫은 감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사고시죠. 얘네는 사고가 안 났으니까 사고 여부, 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항상 매년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값을 사고가 안 나서 그냥 이거 쓴대요. 수학식이 사고가 안 난 거예요. 그럼 갖고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쓰겠답니다. 됐죠? 착과량, 조사 착과량을 그대로 갖다가 쓴다.
다음에 포도 복숭아 외에는 일반적인 패턴. 표준 수확량, 평균 수확량 큰 거에 110% 끝. 그 다음에 사고 날 땐 조점호평. 조사 수확량, 평균 수확량 50%, 조점호평 큰 거. 이렇게. 깔끔하죠? 이 패턴만 외워두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자, 되셨고. 자, 실전 연습 문제 제가 참다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감목에서 평년 수확량 나왔다. 일단 감귤인데 온주 밀감인지 만감류인지 체크하고, 그렇죠? 온주 밀감이면 조점호평이 아니죠. 피해율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만감이면 포도 복숭아 같이 가서 무사고일 때 수확 전 조사 착과량을 갖다가 쓴다는 거, 표평 110%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참다르는 아무런 제약조는 없이 깔끔하죠. 자, 볼게요. 먼저 표를 보십니다. 가입연도가 2023년. 가입연도 어떤 숫자나 나왔네요. 표준수확량, 가입연도 표준수확량제는 C값이죠. 그 다음에 가입 여부를 보니까 전부 다 가입했어요. Y는 5, 하나하나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C는 5,000kg, Y는 4, 그 다음에 봅니다. 조사 수확량해 봤더니 무사고 연도가 있네요. 무사고 시에는 과거 연도의 표, 평 둘 중에 큰 거에 110%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조사했으니까 조사 수확량, 사고가 났으니까 조사 수확량이 있겠죠. 그럼 사고가 났을 때는 조점호평이죠. 얘하고 얘의 50%, 얘의 50%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의 50%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 끝. 답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자, 연도별로 아까 무사고 시에는 이렇게 둘 중에 큰 것에 110% 구하는 과정 써주시고, 사고가 났을 때는 조점호평 둘 중에 큰 거 딱 써주시고, A값 구하는 과정 써주셔야죠. 과거 A값의 평균값 쭈루루룩 5736. 아까 B 평균값 B는 과거 표준 수확량.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5개니까 5개 다 더하고 5로 나누고 끝.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답안 작성하시는 거로 갈게요. 자, 답안 작성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을 굳이, 요 부분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교재고 강의를 하려고 쓴 거죠. 그러나 쓰면 더더욱 좋으나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 이렇게 A값, B값, Y값, C값 다 구정 과정 보여줬고 A값 거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굳이 이 공식을 굳이 한 번 더 쓰지 않아도 이렇게 숫자만 정확하게 쓰고 끝에 가서 답이 정확하게 나왔다면, 대신 얘를 안 쓰면 여기다가 얘가 최종 답안이 되니까 여기다 킬로그램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답안을 쓰실 때는 항상 답안 오른쪽에다 깔끔하게 최종 답안이 명쾌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단위까지 딱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채점자는 한 명만, 여러분 한 명만 하는 거 아니죠? 20명 하는 거 아닙니다. 수천 명 거래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채점자는 딱 맨 먼저 딱 오른쪽 답을 봅니다. 얘가 맞았어요.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틀렸으면 얘가 맞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맞죠. 얘만 딱 깔끔하게 보고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 배점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거 다 쓰실 필요 없다. 저는 강의니까 쓰는 거다. 오케이. 다 됐습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항상 답 쓴 다음에 여기다가 줄박이다, 맨 오른쪽에다 끝. 그 다음 문제 풀 때는 한 칸 띄고 뭐 문제 몇 번 이렇게 나가시는 거 습관적으로 끝. 이거 항상 주의해 주시고. 자, 이번 여러분 교재 152, 153쪽에서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152쪽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약간 작년에 비해서 개정된 부분도 있고 좀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복분자에 대해서는 개정이라기보다는 좀 구체화. 지금 뭐냐면 예전에 기존에 있던 거예요. 우리 할 때 공식은 알리바이로 똑같은데 여기 복분자에서 우리 B값이 있죠. 표준 결과 모지수를 적용할 때 예전에 있던 게 그대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포기당 5개 또는 4개인데 그 기준이 우리 복분자의 가입 수령이 어떻게 되죠? 1년 미만 또는 11년 이상에 된 포기로만 된 거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 가능 수령은 2년에서 10년이에요. 근데 여기 약간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2년에서 10년을 나눠서
2년에서 4년, 2, 3, 4 최절정기 때는 표준값이 5개나 열린다고 보고 있고, 나이가 먹어서 5년생부터 10년생까지가 맞아요. 여기 약간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인수 제한에 가보면 11년 이상부터는 인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년으로 바꿔놓으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2, 3, 4, 3살, 3년 동안은 5개 표준 결과부 지수로 보고, 그 다음에 나이를 더 먹어서 5년생부터 5, 6, 7, 8, 9, 10, 6년상, 6년짜리는 여기 4개 줄어드는 거죠. 표준적인 결과부 지수가 이렇게. 그만큼 덜 달린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이때부터는 다시 삭발하고 다시 해야죠. 이렇게. 여기 10년으로 고쳐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이때 열심히 구한, 이거 뭐죠? 알리바이로 구한 그 평양 결과부 지수는 가입 연도 표준 결과부 지수 얘죠? 얘의 130%는 우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저 하한, 상한은 130%다 똑같은데 하한도 정해놨죠. 최저 50%는 이상이어야 된다. 하한을 얘기해주고 있고, 다음 복분자가 좀 개정이 되었는데 어디? 자, 어디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개정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알리바이에서 이 B값 있었죠. 이 B값이 기존에는 이렇게 가입 연도의 그냥 표준 결시수의 평균 값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입 연도의 표준 결시수 값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평균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처럼 과거 표준 수학량이 똑같이 과거의 표준 결시수로 그냥 평균한 값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처음에 못 봤는데 나중에 봤습니다. 이렇게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전히 한도, 평형 결시수는 가입연도 표준 결시수의 130% 한도란다. 저건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요 까만색 가입연도 표준 결시수 B값이 과거 평균 표준 결시수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53쪽 표 이제 우리 다 봤잖아요. 표 하단 좀 보시게요. 하단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가입 수학량은 우리 열심히 표준 수학량을 이용해서 평균 수학량을 구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논리적 흐름이 뭐라고 그랬죠? 절점의 표준 수학량, 과거 수학량을 근거로 가중 평균에서 평년 수학량을 구하고, 평년 수학량이 나왔으면 얘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됐죠? 논리적인 흐름, 인수 관련 수학량, 표준 수학량, 평년 수학량, 가입 수학량 중에서 논리적인 흐름은 표준 수학량 딱 나와 있죠? 지역별 통계 자료, 그 다음에 평년 수학량, 그 다음에 가입 수학량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여기다 가입 가격을 빵 때려서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자, 가입 과중입니다. 무게죠? 가입 가격, 과중은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과실의 한 개당 평균 무게, 평균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품종을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평균입니다. 평균 무게를 말하고, 즉 품종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딱 정해놓고 평균 무게. 그 다음에 감귤, 이게 중요합니다. 색깔을 바꿔서 여긴 가로놓기입니다. 여기 감귤, 여기는 망감류, 온줄매감류 같이 해놨네요. 감귤의 경우에는 여기는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은 상, 중, 하가 아니라 종류별로 싹 다 더해서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누는 걸 상수평균을 말하고, 얘는요. 상, 중, 하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거 중과, 상과 중과 하가 크기 있죠? 그 크기별로 중과. 가운데 거, 중간치,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 평균이 아니고 여기는 평균 무게, 여기는 중과 무게. 가로놓기 주의해달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우리 논작물 여러분 교재 154쪽, 여러분 써보놓던 75쪽부터 볼게요. 먼저 교재 갑니다. 자, 교재에서 이제 특별한 거 없죠? 논작물에 이번에 길이가 새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보장 방식에 우리 다 수학감소 보장을 봅니다. 봤더니 논작물을 얘를 다 싹 다 말하는 거야. 벼, 조사령벼, 밀보리, 귀리, 얘네들은 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다.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는 우리 봤죠? 자연재해는요,
태우 냉동설한 조기, 태우 냉동설한 조기 호강 폭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태우 어딨죠? 냉동설한 조기 호강 폭염 이렇게 기타라는 말 때문에 종합염이 되는 겁니다. 기타가 없으면 특정염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조수에는 새조자, 짐승숙자, 새나 짐승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손해. 그다음에 여기도 화재도 역시 주기약이죠. 다만 여기 병충해. 자, 우리 지금까지 병충해 어디서 나왔죠? 거세서 복숭아. 복숭아는 그 중에서 세균 구멍병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기약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벼는 보니까 지금 몇 개죠? 먹독개벼, 세균성 흰 줄무늬 7종 병충해 특약입니다. 뭐만? 벼만.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벼만 특약으로 7종 병충해를 보장한다. 저 7종 병충해는 써보셔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징그럽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자체를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좀 이따 나오죠. 저 병충해의 특징 2년 전인가 들어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세균 구멍병의 증상 특징 이제 서술형 또는 가로놓기 1순위 가로놓기 2순위 서술형 무조건 나올 때 됐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자 7개인데 저게 슬래시 4개 3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슬래시 뒤에는 뭐냐면 여기 뒤에는 마른병입니다. 자 세균성 벼 알마른병 흰 잎마른병 줄무늬 잎마른병 두는 잎마른병 여기는 벼 알마른병 다음에 여기는 병충해들이죠. 벌레들. 자, 먹독개, 먹노린재, 돌병, 깨시무늬병, 벼멸구. 그래서 먹독개벼, 세균성 흰줄무늬. 자, 같이. 먹독개벼, 세균성 흰줄무늬. 저런 거 틀리면 못 붙어요. 저거는 모든 분이 다 맞추는 시험입니다. 저런 거 틀리면 붙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주워 먹어야 되잖아. 5점짜리. 다시. 먹독개벼, 세균성 흰줄무늬. 이 과목을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것도 어딘가 또 있으니까. 자, 가실게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소리는 우리 알고 있죠?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쟁, 약관까지. 그렇죠. 우리 내용 이제 다시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여기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벼만 특약으로 7종 보장 특약을 한다. 그렇게. 7개입니다. 이렇게. 목독개별 세균성 흰줄무늬 넘어가시고. 자, 이제 보험기간. 여러분 이렇게 보험기간 되는 거 제가 그냥 이렇게 안 하죠. 자, 보장 방식을 보니까 일단 벼에 대해서 벼는 2항 직파 불능 보장, 제2항 제식파. 일단 2항이 들어가면 벼만 해당되는 거예요. 2항 직파 불능 보장, 제2항 제식파 보장, 경작 불능 보장은 모든 품목이 싹 다. 벼, 조사령, 벼, 밀, 보리끼리 싹 다. 모두 다. 그냥 얘는 모두 다. 특히 조사령벼는 얘 하나 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확불능 보장도 벼만. 수확감소 보장은 조사령벼 빼고 싹 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벼만 병해충 7종 보장 특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짜잔 제 서브노트로 보실게요. 서브노트 75쪽으로 오실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제가 하나죠. 자, 먼저 경작불능 보장을 봅니다. 경작불능 보장은 당연히 여기 다 보시면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된다고 그랬고 특히 얘는 오로지 얘 하나 보고 들어왔어요. 경작불능 보장. 자, 보고 벼니까 둘 다 벼죠. 벼는 이항 직파 완료이라고 계약 체계를 24시 둘 중에 늦은 날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일은 여기는 밀보기 밀보리끼리 밀보기는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여기 이항 직파가 아니니까 종료 시점은 경작불능 보장의 원칙적인 종료 시점이 얘입니다. 수확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을 해요. 경작불능은. 수확 개시 후에는 경작불능 보장 안 합니다. 모든 품목이 똑같아요. 그런데 벼는 조금 더 땡겨옵니다. 얘보다 훨씬 더 빠른 시점이에요. 출수기는 말 그대로 출수 이삭 숫자거든요. 싹수가 들어갈 때 그 이삭이 싹수, 이삭이 나온 그 바로 직전을 말합니다. 이삭 패기 직전까지만 경작불능 보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패면 경작불능 보장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조사령벼는 저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특정으로 날짜를 못 박아버렸어요. 8월 말까지. 한여름의 끝, 판매 개시년도 8월 31일까지만 보장할 거야. 언제 수확 개시해야 돼서 우리는 또 I don't care. 그냥 판매 개시년 8월 31일. 예, 조사료용표. 됐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확감소 보장은 모두 싹 다죠. 그 다음에 여기 변은 항상 이양직파가 같이 붙어 다니고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확감소 보장이니까 종료일은 당연히 수확감소 수확 종료일이 될 건데 그냥 내버려 두면 계약자 마음대로 수확 종료 시점이 마냥 늘어질 수가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수확을 늦추면서 보험 기간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농협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수확 한계일을 줬습니다. 어르신 아니되옵니다. 무조건 이 날까지는 수확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해서 벼는 판매 개시년도 11월 말.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벼조사 웬만하면 다 나가실 겁니다. 안 나가시는 분 거의 없어요. 벼조사는 거의 11월, 10월 말에서 11월에 다 조사를 하십니다. 저때죠.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12월 31일이 수확 한계일이다. 그리고 여기 밀보기. 앞으로 밀보기를 할게요. 밀보기의 삼총사인 애들은 이듬해 6월 말. 자, 이듬해 6월 말을 수확 한계일로 하는 밭작물 품목 두 개가 더 있는데. 자, 지금 싸잡아서 외웁니다. 이듬해 6월 30일이 수확 한계일인 거. 당연히 수확 한계일이니까 걔도 수확감소 보장이겠죠. 자, 여기 밀보기. 밭작물 수확감소에 마양, 마늘, 양파. 마양 밀보기, 마양 밀보기에서 5개. 여기 이 날짜.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됐고. 수확 불능은 벼만 보장한다. 수확 감소 보장과 조의 보험 기간이 동일하다. 여기. 자, 역시 벼만 이양직파만 제2항이든 2항이든 2항직파 들어가면 무조건 벼만입니다. 당연히 이양직파율과 계약처리 다시 둘 중에 늦은 날부터 날짜를 딱 못 박았죠. 저 날짜를 판매 개시년 7월 31일 저 날짜를 우리가 이양 한계일이라고 합니다. 즉 이양은 무조건 이 날까지는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엔 여러분 문제 157쪽 하나하나 보고 갈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확감소니까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고 1,000원 단위 절사한다. 알고 계시죠? 다만 조사료용변은 가입 수확량 그게 아니라 생산비 보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료용변은 보장이 뭐 있었죠? 경작불능 보장 하나만 보장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만큼은 이렇게 보장 생산비, 단위 면적당이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니까 가입 면적을 곱해서 1,000원 단위 절산다. 끝. 됐고요. 자, 보험료는 다시 한 번만 우리 다 했던 건데, 자, 보험료,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고,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 재원이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경비로 쓴다. 그렇죠? 인건비, 뭐 판관비, 뭐 등등.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 그다음 부가보험료의 100% 내 편은 자기부담비율, 여기 보장수준인데 보장수준의 반대 개념이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순보험료의 40일, 41, 44, 5, 6, 6, 41, 44, 50, 60, 60% 알고 계시죠?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비용은 출제자가 그냥 줄 거고요. 몇 %라고 됐습니다. 자, 보험료 산출해서 우리 다 봤죠? 서브노트에서. 그 서브노트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 가요손 친직입니다. 가요손 친직은 벼만, 여기 있죠? 가요손 친직은 벼만 그렇게 한다. 그럼 나머지는 가요손이 되겠죠. 다 됐죠?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증은 계약자 기준이고, 최대 할인은 30%, 최대 할증은 50%. 매번 무한 반복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시고 여기 보험료 환급은 원해 시설 부분 빼고 나머지가 한 글자도 안 들고 모든 품목이 싹 다 똑같고 약관에 다 똑같이 일관되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59쪽부터는 보험금이 나오죠. 그래서 품목별 보장 방식, 보험금,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서브노트로 갈 거고 백업 자료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서브노트 76쪽 가시죠. 여기 보시면 자, 논작물에 대해서 먼저 보장 방식 이렇게 한번 해놔봤죠. 출제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가로 행위 몇 개냐, 세로
가로 행이 몇 개냐, 세로 열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오는 문제가 기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보실게요. 모든 보장 방식을 다 써놨고 하나하나 볼게요. 표는 싹 다 해당한다. 조사료용 표 얘는 오로지 경작불능 보장 얘 하나만 보고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밀보기는 경작불능과 싹감소 보장 들어왔다. 나머지 얘는 벼만 하니까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있던 보험금에서 각각 지급조건, 보장조건, 지급조건이죠. 그걸 제가 따라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보실게요. 이렇게. 자, 먼저 경작불능 보장은 우리는 알고 있죠.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 신청 요건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추가 들어온 거죠. 분질 및 우리가 말하는 가루쌀은 조금 더 장려하기 위해서 그 분질 및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피해율 조건을 완화시킨 거죠. 피해율이 60% 얘보다 5% 더 낮아도 똑같이 경작불능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겠다. 5% 차이. 나중에 수학불능에서는요. 반대죠. 여기는 피해율이니까 5% 낮아졌고 재현율은 일종의 수확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벼로서 일단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얘도 계약자 신청 조건인데 분질미는 얘보다 5%를 더 줬죠. 그래서 이 재현율은 70% 미만, 분질미 60% 이상에서 분질미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고 출제가 나온다면 저기가 가로넣기 굉장히 유력합니다. 유력 후보예요. 이렇게 5% 피해율은 낮춰주고 재현율은 5% 높여주고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양직파 불능 보장에 사실은 여기 보상하는 제에 썼죠. 보상하는 제 이 문구는요. 모든 보장 방식에 다 써도 됩니다. 자, 모든 보장 방식의 보장 조건, 지급 조건을 써라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두 가지는 무조건 쓰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딱 찍고 그 다음부터 딱 써도 됩니다. 완벽해요. 왜? 업무 방법 당연합니다.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가 대전제인데 이론서를 쓰다 보니까 어떤 거는 그 말이 들어갔고 어떤 건 안 들어갔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기술상의 그냥 차이일 뿐이지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가 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얘네들은 신청 조건이 있더라. 자, 됐죠? 여기. 자, 보상하는 제로 추가로 붙인다면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농지 전체를 7월 30일 뭐죠? 이양 한계일입니다. 7월 30일까지도 이양 집화를 못했습니다. 아예 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능이죠. 아예 심지도 못했던, 모내기조차 못했다는 거, 씨도 못 뿌리고 모내기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날까지. 보험은 그냥 주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은 카피자잖아요. 공식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하는 피해가 있어야죠. 그래서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할 때 지급한다. 됐고. 자, 제2양 재집화 보장은요. 좀 키워볼까요? 이렇게. 똑같죠?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의 키워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7월 31일까지는 제2양 재집화해야죠. 제2양 재집화니까. 해야지 딱 1회만 지급한다.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됐죠? 자, 이번엔 우리 보험금 공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논작물의 보험 공식은 의외로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한 페이지 딱 나오죠. 여러분, 서브노트 17쪽. 자, 보험금 보실게요. 먼저,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은 싹 다 해당되죠. 얘하고 얘는 좀 달라요. 벼, 밀보, 귀는요,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 자, 자기부담 비율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자기부담 비율을 10, 15, 20, 30, 40. 귀리는요, 10%, 15%가 없으니까 20, 30, 40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는 제가 가시집안에 보석 같은 예쁜 땀 가복 형식 이렇게. 가입금액, 보장 비율, 경과 비율에서 써놨죠. 자, 보장 비율을 교재에 써 있는데 얘와 둘이 역의 관계죠. 자기 부담 비율은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돼 있고 사고 발생률 5, 6, 7, 8에서 경과 비율 2분이죠. 그래서 80, 85, 90, 100. 사용 옥수수제가 8890, 여기는 80, 85, 90, 100입니다. 사용 옥수수제가 80%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됐고요. 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수학감소부장은 가피자죠. P는 평순위평입니다. 깔끔하죠. 오케이, 이렇게. 자, 이번에는 수학불능보장, 이번에 개정된 거죠. 가입금액에다가 여기 개정된 거 아니죠. 가입금액에다가 지급비율인데, 자, 여기를 보실 때 외우는 거 아니고 저기랑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매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이렇게 매치를 시켜봅니다. 자, 자기부담비율 10이죠. 얘가 사고 발생을 동그라미 칠까요? 자기부담비율 여기죠. 보장비율 여기 있습니다. 45, 42, 40, 35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여기도 지급비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매치를 시킵니다. 쪼로로 같으죠. 여기로 와라 오바, 여기로 와라 오바, 여기로 와라 오바, 와라. 자, 정확하게 여기서 여기로는 정확하게 딱 15% 가산입니다. 15 다음 60, 15 다음 57, 40, 55, 15 더합니다. 50, 15 더합니다. 45. 정확하게 15% 가산이므로 얘는 암기할 필요 없겠죠. 여기다가 얘는요. 얘는 100 빼기 자기부담 비율의 50%. 100 빼기 자기부담 비율의 82.5인데 0.5는 버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15% 가산. 끝. 됐습니다. 여기 따로 이렇게 숫자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안 헷갈려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개정이 됐죠. 이양직파불능보장보험금이 기존의 10%에서 5% 인상해줬습니다. 웬일로 올려줬지? 대부분 낮추는데. 신기하네. 이렇게 5% 인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양재직파 보장보험금은 가입금액에다가 면적비율에다가 마지막에 25%. 자, 얘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제2양재직파, 그다음 저쪽 수학감소 양배추, 재정식 보험,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에 재정식, 재파종 보험금이 싹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 가면 서브노트로 싹 다 정리해놨으면 뭐라똥 이 공식을 그것도 내림차순을 쫙 한눈에 보게. 제가 그딴 거 되게 잘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보셨고, 자, 이제 여기, 자, 요거 매우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